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협회가 최근 일부 교단들이 인터콥 이단성 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신천지 법무부장인 소모 변호사의 허위 진술 교사 등 변호사법 위반 사실을 고발하며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 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의 모친 고 김선실 목사의 사역을 기리는 기념교육관이 미국 뉴저지에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백석대학교 대학원이 생활기숙사 조이하우스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인터콥을 두고 최근 이단성 규제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콥은 영적인 해석에 논란을 일으키며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단들이 반기독교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협회는 이를 우려하며 단체의 이단성을 재상기시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유영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과 통합,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대부분 인터콥을 반기독교적 단체로 규정하고 교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교단에서 인터콥에 대한 이단성 규정을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협회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기자회견을 열어 인터콥에 변하지 않는 문제점을 알리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협회 대표회장인 진용식 목사는 인터콥의 신학적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인터콥은 각 지역을 장악한 악령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를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진 목사는 이 세상을 사탄과의 영적 전쟁으로 보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피터 와그너의 지역의 영들 교리는 성경에 없는 사상인데 문제는 이런 지역의 영들과 관련한 사상의 영향을 인터콥도 받았다는 점입니다. 어느 지역에 땅에 귀신이 붙어서 활동을 하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내용인데 협회는 이 밖에도 인터콥이 코로나 백신 음모론과 666 이단 사상을 주입시키는 점, 땅밟기를 통해 사탄의 세력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자는 백투 예루살렘 교리 등을 근거로 인터콥을 이단으로 규정한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교회 성도의 인터콥 참여를 금지했다는 것과 육해 공군 군종 목사단 요청으로 인터콥의 군대 내 활동이 금지됐다는 점도 이단성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소장인 서영국 목사는 인터콥으로 인한 교회 내 갈등이 여전하고 반기독교적인 사상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교단 내 이단성 해제 움직임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정한 숫자를 채우지 못하면 지부를 해체하겠다는 압박을 받는다고 고백했다. 인터콥에 속한 지교의 소수 무리들이 목회자와 갈등, 성도 간의 갈등도 여전하며 확인되고 있다. 인터콥에 대한 각 총회의 결의를 지켜주기를 강력히 요청하고 한편 인터콥은 조용히 활동을 이어가다 지난 2020년 단체 집회 장소였던 BJ 열방센터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모임을 수차례 개최하다가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신천지 법무부장인 소모 변호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9일 대한변호사협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 피원 측은 소 변호사의 허위 진술 교사 등 변호사법 위반을 고발하며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전 피원 대표 신강식 목사에 따르면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관한 수원고등법원 사건 판결문에 이미 소 변호사의 위법 행위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소 변호사와 이 교주 수행비서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이 교주의 안 들리는 컨셉 유지하라고 말하라. 법정에서의 녹음 내용은 불법이라 이 교주에게만 들려주면 된다는 등 소 변호사가 허위 진술을 조장하고 법정에서 허가 없이 재판을 녹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 대표는 공공의 법리를 사이비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회법 질서를 어지럽힌 신천지 법무부장에 대해 중징계와 처벌을 요청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전 피원은 경기 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는 교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는 등 대면 모임 제한으로 교회 공동체 형태도 달라졌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내용 박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의 예배와 신앙생활의 변화를 알아보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 예배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했고 대면 예배를 다시 확대하는 시점엔 온라인 예배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괜찮다고는 느끼지만 여전히 대면 예배를 더 선호한다는 뜻입니다. 또 대면 예배 회복으로 개인의 신앙 성숙에 어려움을 느꼈던 응답자의 비율이 7%가량 떨어져 대면 예배 참석 기능과 신앙 성숙의 비례 관계를 보였습니다. 반면 온라인 예배를 중심으로 가끔 대면하는 형태의 교회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참석하겠다는 응답이 평균 40%를 유지해 향후 온라인 교회 출연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불만족의 이유가 내가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 즉 내 신앙생활에 조금 더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 만족의 이유는 나의 편의성과 편리성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과연 온라인 예배는 예배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인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실용주의적인 방편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신앙생활에서 코로나19 이전보다 중요해진 것으로는 기도가 58.7%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 대비 개인 기도 변화는 전체적으로 줄어 상반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늘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예상과 이제 다른 거죠. 그 예배의 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기도 시간이 늘어요. 재난 상황에서 공동체적 예배와 개인의 신앙생활이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한국샬렘 영성훈련원 이중건 목사는 신앙 회복을 위해선 교회가 성도들이 일상 가운데 영성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근본적인 기독교 전통에 대한 반성과 신앙의 쇄신을 한 결과가 사실 수도원 운동이었고 또 새로운 다양한 형태의 기도 운동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오늘날 좀 새롭게 재해석해서 좀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겠다. 코로나19 상황은 이전과는 다른 예배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에 대한 신학적 이해 없이 온라인 예배를 도구적으로 활용해 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성도들의 영성 강화와 부흥을 위한 한국교회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의 모친 고 김선실 목사의 사역을 기념하는 김선실 기념교육관이 미국 뉴저지에 세워집니다. 김 목사는 성령 체험 후 매일 노방전도와 축호전도를 펼쳤고 매년 100명 이상을 교회에 등록시킨 전도왕이었는데요. 교육관은 김 목사가 1980년 미국 이민 후 섬겼던 뉴저지 순복음교회에 마련됩니다. 뉴욕에서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선실 기념교육관 착공 예배가 4월 26일 뉴저지 순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훈 목사와 뉴욕 뉴저지 교계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예배는 뉴저지 순복음교회 이정환 목사 사회로 이춘섭 장로의 기도, 뉴저지 목사 합창단의 특별 찬양,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훈 목사의 설교, 성은 장로교회 이영범 장로의 기도, 북미총회 총회장 김판호 목사의 축도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어머니 김선실 목사의 일화를 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집은 바로 기도로 세워진다고 전했습니다. 강력한 기도가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피아노를 다 채우시고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세우시는 집은 기도로 세운다. 그 기도 응답은 마음의 평안함으로 다가온다. 우리 두 가지만 꼭 기억하셨습니다. 강력한 기도로 아름다운 교회를 교육관을 다 잘 지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뉴저지 순복음교회 이정환 목사는 김선실 기념교육관 건축 경과 보고를 하고 은혜롭게 세워질 교육관을 위해 물질 헌신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예배 후 뉴저지 순복음교회 뒤편에 마련된 착공 시삽식에 이영훈 목사, 이영범 장로, 건축위원장 이춘섭 장로, 이정환 목사 등 뉴저지 순복음교회 건축위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착공 예배에 앞서 이영훈 목사는 어머니 김선실 목사가 안장돼 있는 뉴저지 레스트랜드 메모리얼 파크를 방문해 헌화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만큼 자식들에게 든든한 것은 없을 겁니다. 한평생 기도로 자식들을 키워내고 그들이 모두 교계의 지도자 역할을 훌륭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평소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겸손한 기도의 종이 되고 어머니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충성된 종이 됐습니다.
고 김선실 목사의 꿈은 실현됐고 고인의 고귀한 믿음의 유산이 대대로 뿌리내리기를 기원합니다. 구티비 뉴욕 뉴스 전상입니다. 백석대학교 대학원이 생활기숙사 조이하우스를 28일 개관했습니다. 서울의 교통중심인 강남권에 위치한 유일한 기숙사로 벌써부터 입학과 입소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석대학교 대학원이 28일 백석총회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도심 속 호텔 같은 기숙사, 도심 속 기도원을 표방한 생활기숙사 조이하우스의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조이하우스는 총 121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지방에 거주하는 신학대학원 신입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숙사 입소를 통해 더 많은 영성훈련과 새벽기도, 말씀 읽기 등 더 풍부한 대학원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백석총회 김진범 부총회장은 학생들이 거주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좋은 위치에 예비 목회자들이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개관식에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 기숙사에 와서 백석대학교 대학원을 공부해서 최종이 된다면 얼마나 다들 기뻐하겠어요.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아마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석 생활기숙사는 2인 1실 구조의 사생실에 개인 침대와 책상 수납장, 냉장고, 비대 등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각 층마다 공동 샤워실과 세탁실을 마련했으며 옥상에는 휴식을 위한 정원이 조성됐습니다. 지상 1층과 지하 1층에는 식당과 커피숍, 편의점 등이 입점했고 특히 장애인을 위한 1인실을 따로 마련해 모든 학생들이 기숙사의 혜택을 불편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석순 백석대 신학대학원장은 백석학원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학원이며 준비된 시간에 준비된 일을 위해 늘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역사해 주셨다며 백석 생활기숙사를 통해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명이 10명을 책임지고 10명이 민족을 책임지고 또 이 민족이 전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생활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편 백석대 대학원은 오는 5월 23일부터 2022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며 신대원 야간반에서도 주간과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목회와 선교를 꿈꾸는 직장인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다만 밀집도에 따른 감염 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 규모의 집회나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미크론 유행이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시기상조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수완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입은 전체 소상공인과 소기업 551만 곳의 손실 규모를 54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새 정부는 출범 이후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손실 규모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90%인 보정률을 상향하고 50만 원인 하한액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달앱별로 음식 배달이 가능한 최소 주문액은 업종 구분 없이 평균 약 15,000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이달 2차례 서울시 25개구 각 2개 동에서 배달앱별로 치킨과 분식, 한식 업종의 배달비를 조사해 29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동일거리 구간에서의 앱별 배달비는 3km 미만 거리에서 3,000원이 가장 평균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과 액화 천연가스 LNG 공급 계약을 수십 년 단위로 맺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28일 미국과 EU가 미국산 LNG의 EU 수출을 2030년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U는 천연가스 수입량 중 40%가량을 러시아에서 수입할 정도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과 EU의 장기 공급 계약이 이뤄지더라도 이를 처리할 유럽 내 인프라 시설 부족과 온실가스 배출 문제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에서 지난해 강경파 이슬람 성직자인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이 당선된 후 사형 집행이 전년도보다 25%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현지 시간 28일 노르웨이 인권단체인 이란 인권과 프랑스의 사형제 반대 동반자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이란에서 최소 333명이 사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이란 정부의 공식 발표와 내부 소식통의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며 특히 마약 범죄로 인한 사형은 126건으로 2020년에 5배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악의 경제난으로 촉발된 스리랑카의 정권 퇴진 운동이 파업과 철시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외신과 스리랑카 언론에 따르면 이날 수도 콜롬보를 포함 전국 곳곳에 학교, 기차역, 상점이 문을 닫았으며 출근하지 않은 은행원, 교사, 열차 기관사들도 시위대에 합류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경제위기 이래 전국적인 대규모 파업이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화 부족으로 민생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스리랑카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에 대외 부채 상환 유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대만 당국이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재범자들의 얼굴과 이름, 위법 사실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남부 가오슝시 교통국은 지난 28일 개정 도로교통 관계 법률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5명의 얼굴과 이름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교통국은 10년간 2차례 적발된 음주운전자에겐 12만 대만 달러, 약 51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가 취소되고 도로 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내일은 비 소식 없이 전국 하늘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주말 사이 맑은 날씨를 되찾겠지만 예년보다 선선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봄철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요즘인데요. 마스크와 선글라스 착용으로 호흡기와 안구를 보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17도, 강릉 1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9도, 부산과 제주도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됩니다. 2020년 10월 이후 566일 만에 방역 완화 조치로 많은 국민들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일상 회복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에도 코로나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과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